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글쎄요, 이걸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 기록했던 것들 중에 이게 있네요. 이제 아이가 어떠한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서 답을 찾아내서 답을 말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왜? 한국어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영어는 이게 가능한 게, 영어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언어라서 질문자가 질문한 거를 제대로 파악할 줄만 알면은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이 사람이 내가 영어를 모르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답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언어예요. 되게 웃긴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id you eat? 이라고 물어보면은 eat이 뭔지 몰라도 Yes, I ate 이라고 구조적으로 이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내지는 No, I didn't eat 이라고. 그래서 답은 두 개잖아요. Yes or No 퀘스천에서 무조건적인 거고, 심지어는 이게 주관식으로 가도 약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죠. 한국어도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전체 문장, 그러니까 뭐 요약된 게 아니라 문장을 전체를 다 말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봐, Did you eat? 이라고 물어봤을 때 Yes, I did. 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요. 제 수업에서는. 그리고 yes라고 말하면 더더욱 안 돼요. 제 문장에서 무조건 문장을 말해야 되고, 문장 안 말하면 계속 말하게 만들고 숙제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속에서 체득했어요. 네이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패턴을 인지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빠르게 배워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체득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예체능을 잘할 아이들이 이런 쪽으로 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랑 저런, 그러니까 많아지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라도 이걸 파악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울 때 작동 원리를 패턴으로서 알아야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패턴을 선생님이 안 알려주면 되게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넣으면 돼. 그럼 그렇구나. 왜 말 안 해줬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반대에 있는 네이슨 학생이랑 비슷한 아이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해야 되라고 문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걸 왜 중요한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그 패턴을 이용을 못 해요. 대신에 이런 아이들은 진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신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고 좀 약간 겉돌거나 이러다가 미국에 떨어지거나 이런 식이 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냐? 이런 아이들은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거죠. 작동 원리 같은 거는 원리를 알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작동 원리를 체득을 하는 거,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동안 들어갔어야 됐던 인풋이 필요했고, 그게 체득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득이 안 되면 넘어갈 수 없는 단계로서 계속 막아놨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뚫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이제 제가 첫 수업, 그러니까 수업 영상 오늘 3개를 보내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첫 수업할 때 학생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수업에서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학생도 아마 인지 못할 거예요. 왜냐? 학생의 삶만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한 명의 학생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자신이죠. 근데 선생의 삶을 살아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배움의 과정을 다 꿰뚫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네이산 학생이 보이는 그 패턴조차도 누군가와 비슷하게 닮은 구석은 분명히 있고,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나만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고, 남도 그럴 줄 알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학생이 제가 숙제 첨삭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마우스가 소란스럽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냥 마우스를 에다가 움직이고 집중하지 말고 그냥 숙제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이 답을 맞춰내겠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이 답을 빨리 확인하고 나는 이걸 넘어갈 거야 라는 충동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답을 틀렸는데도 맞았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의식을 마우스에다가 집중을 시키니까 문제를 안 읽고 풀어요. 그리고 문제가 틀려요.
문제가 틀리면 아, 나 이거 할 수 있었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맞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었는데가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그걸 제가 틀어 막으니까 학생이 충동 욕구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추는 답을 써내고 답을 썼던 거를 다시 고쳐서 맞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충동이 나타나는 게 이 7시 11분 32초의 경우인데 여기에서 한 5초 정도 지나면서 보시면은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제 설명이 길어질 걸 눈치챘고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은 그냥 설명하라고 두고 자기는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을 그대로 발현시켜서 분명히 그 컴퓨터에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켰어요. 그게 뭔지 저는 몰랐고 그 화면을 보면서 아이한테 인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끊고 그 다음 수업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글로 물었고 아이는 그 내용은 두 번째 영상부터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창이 있길래 그 창을 눌렀고 그리고 그 창에서 나온 걸 뭘 봤대요.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학생도 인지를 해야 되고 어머님도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의식적인 행동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행동, 세 가지 행동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의식적이고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는 게 그런 건데 밥을 먹을 때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치약이라고 하나? 뭐 그 교합 아닌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계속 이렇게 씹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씹는 운동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씹는 운동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봐도 되잖아요.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의식을 잠시라도 떼면 학생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습관 때문에 다른 것에 포커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 수업에서도 몇 번이고 보였고 숙제할 때도 보였고 제 수업을 제외한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고 저처럼 이거를 화면을 계속해서 아이 그 에어팟 케이스만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저한테는 이런 게 필터링이 되는 다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을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나 이런 데는 모르죠. 본인도 모르죠. 부모님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못 배웠지? 학생이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했던 시점에 잠깐 딴짓을 했으면은 1년짜리 대관람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에서. 근데 그 맨 윗줄에 올라가서 봤어야 됐던 경치를 봤어야 됐던 시점에 그 경치를 못 봤으면 다음 년도 똑같은 시점에 거기 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갔을 때에는 그 병치가 바뀌어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더 어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잡을 만한 아예 제반 지식 자체를 안 가진 상태에서 다음 연도에 똑같은 걸 배우는데 높은 단계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알지도 모른 채 넘어가고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집중하지 않았던 그 시간만큼 학생은 엄청난 손해를 봤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9개월 얘기 말씀하셨을 때 문법 투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못했던 이유는 학생이 계속해서 숙제에서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잡으러 다닌다고 학생이랑 경찰과 도둑놀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근데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요즘엔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학생에게 줘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학생은 지금 현재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걸 인지시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모르는 것들 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end를 기점으로 주어가 없어요. 근데 학생은 여기에 주어가 our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없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민지라고 대답을 해요.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장의 주체는 아무래도 사람이겠지. 그렇다면 사람인 민지가 주어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아니야? 아닌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주어는 무엇인가? 이제 알죠. I라는 거. 이건 헷갈릴 리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문장에서 네이튼의 품사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해요. 아직 품사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슨은 명사이다. 아, 네이슨은 형용사입니까? 뭐 동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명사라 그래요.
근데 품사는 무엇인가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noun이라고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보어 자리엔 형용사 명사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도 시켰어요. 왜 해야 되냐면 학생이 중2 말에 아마 한번 느낄 거예요. 공부를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은 다른 애들은 다 이해하고 끄덕끄덕하면서 필기하면서 잘 배우는데 왜 나는 하나도 모르겠지 뭔 소린지. 이거 와요 나중에.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손 들고 수업을 멈출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 언젠가 이해가 되겠지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희는 후자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해주는 거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체득은 끝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작동 원리를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이스는 그 방향이 맞으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 이거에서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다음 문장에서 네이슨의 문장 성분은 무엇인가,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가면서 다 배울 거예요. 슬슬 이걸 해줄 때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왜 뭐가 안 되지? 왜 뭔가 못 배우는 것 같지? 이거예요. 집중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본인은 그게 뭔지 몰라요. 왜 문제인지.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정말 안 좋은 학습 결손들을 막았던 친구들이 있는 거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못 막죠. 네, 저희는 막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